경교 명승첩. 천금을 준다 해도 남에게 전하지 마라. 새벽빛 한강에 떠오르니 산봉우리들 낚싯배에 가리고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앉으면 첫 햇살 남산에서 오르네. 버드나무 우거진 강변, 새벽녘부터 부지런한 어부는 고깃배를 끌고 우뚝한 산에 주홍빛 해가 맑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산 전체를 칠한 후 윗부분에 큰 먹점을 찍어 울창한 소나무 숲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산은 목멱산, 즉 오늘날의 남산입니다. 한강변 궁산 언덕에서 바라본 남산 해돋이를 그린 이 아름다운 작품은 겸재정선의 경교 명승첩에 실려 있어요. 한양과 그 인근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시화첩이라는 뜻입니다. 한강 주변은 예로부터 풍광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 중국 사신들도 꼭 한번 유람하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정선도 한강 상류인 양수리 부근에서 양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제 정선의 작품들을 따라 한강 유람을 떠나볼까요? 배가 제일 먼저 닿은 곳은 독백탄입니다. 탄은 여울을 뜻하는데 사실 독백탄이라는 지명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길이 만나는 두물머리 부근인 듯합니다. 그림 가운데 족자섬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팔당댐이 강물을 가둬 호수처럼 잔잔한 곳이지만 예전에는 북한강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족자섬 주위의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뱃사공들이 바위절벽 위에서 밧줄로 배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에서 그 거센 물살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족자섬 여울을 한자로 옮겨 독백탄이라고 이름 붙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과 맞서는 험한 절벽은 도끼로 찍은 듯하다고 해서 부벽준이라고 불리는 화법으로 표현하고 윤곽을 뚜렷하게 살려 맑은 군청색으로 채색했어요. 반면 저 멀리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들은 부드러운 선과 화사한 청록색으로 그려서 한 화폭 안에 강함과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새 송파진에 다다랐네요. 드넓은 모래사장에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과 차일 아래 여인들도 보입니다. 저 멀리 산의 능선을 따라 성벽이 굽이굽이 둘러쳐 있고 그 안쪽으로 소나무 숲이 장막을 치듯 울창하게 솟아있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강으로 이어지는 산들이 온통 푸른데 엷은 먹으로 산의 윤곽을 잡고 연초록부터 군청새까지 정교하게 덧칠해서 초여름 실록의 다채로움을 화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한강이 중랑천과 만나서 강폭이 넓어지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동호라고 불리던 곳. 강 남쪽에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지고 언덕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언덕 위 화려한 팔짝 지붕 건물은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은 조선 세조의 오른팔이었던 권신 한명회가 지은 별장으로 갈매기와 어울려 논이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훌쩍 지난 뒤 정선이 섬세하면서도 담백한 붓질로 이 멋진 경관을 그렸습니다. 가깝게 보이는 풍경들은 연두색을 먼저 칠한 후 짙은 초록색을 덧칠해서 윤곽을 표현했고 멀리 있는 산들은 윤곽 없이 푸른색으로 엷게 칠해 아련하게 보입니다. 강 저 멀리 오른쪽에 짙은 색으로 눈에 띄게 솟아있는 산이 보이시나요? 정선은 남산을 그릴 때면 종종 이렇게 산꼭대기에 소나무를 눈에 띄게 그려놓아 한눈에 남산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했답니다. 경교명승첩에는 한강 주변의 풍경을 그린 그림만 해도 20편 정도가 실려 있는데 파노라마처럼 드넓은 한강변의 경관을 자그마한 비단에 극적이면서도 조화롭게 재구성해 그려넣었습니다. 대담한 구도, 거침없는 붓질, 강렬한 먹색 대비로 유명한 정선이지만 한강의 경치를 그릴 때만큼은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채색으로 서정성 가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한강 유람도 끝이 나려나 봅니다. 저 멀리 목멱산 뒤로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고 있네요. 하얀 달빛에 모래톱은 밝게 빛나고 강변 절벽들은 어둑하게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소학로에서 달이 뜨길 기다리며 그린 소학후월입니다. 그림 왼쪽에 우거진 솔숲과 버드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건물이 바로 소학로입니다. 강서구 가양동의 궁산 언덕에 있었던 정자인데 정선은 이곳에서 한강 너머 남산에 해와 달이 뜨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연을 알려주는 그림이 경교명승첩에 들어있는데 바로 시와 환상관입니다. 커다란 소나무 아래 두 노인이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있는데 오른쪽 풍채와 수염이 좋은 이가 사천 이병현이고 왼쪽에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가 겸재정선입니다. 북악산 자락에서 나고 자란 평생의 친구들이자 시는 사천, 그림은 겸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와 그림에서 최고의 경제를 이룬 이들입니다. 정선이 65세 되던 해 양천연의 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자 두 친구는 내 시와 그대의 그림을 서로 바꿔보면 무슨 말로 경중의 값을 매기겠는가라며 아름다운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화첩 경교명승첩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궁산 아래 동네에는 정선의 근무지였던 양천현아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양천현아 그림 속에는 양천에 떨어져 있다 말게 양천에 흥이 넘칠 터이니라는 이병현의 글귀가 쓰여 있네요. 이 글 옆에 천금물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남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이죠. 경교명승첩의 여러 그림들 속에 이 인장이 남아있는데 정선이 직접 찍었는지 이후에 소장자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림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죠. 정선의 그림 속 풍광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한강은 무동의 춤사위처럼 유유히 흐르고 강 너머 남산에는 오늘도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